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오늘은요,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집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집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의 어프로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ales Approach 또는 Sales Comparison Approach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Cost Approach,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come Approach가 있습니다. 또는 Income Capitalization Approac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감정할 수가 있는데요. 레지던셜 마켓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첫 번째 어프로치 방법인 Sales Comparison Approach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Sales Approach는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집이 있을 경우 그 집을 우리가 서브젝트 프로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집을 기준으로 한 가장 시밀러한 프로퍼리를 하나 잡겠죠. 그러한 대상을 comparable proper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COMS라고 얘기를 하죠. comparable property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집 서브젝트 프로퍼리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교 대상이 되는 부분이 현재 뭐 방의 개수라든지 bathroom의 개수, lot size, square feet 또는 year in built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플러스 되는 요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마이너스. 즉 내가 팔고자 하는 집이 방 4개에 욕실이 2개 반일 경우에 거기에 관한 컴페러블 프로퍼리가 방이 3개다. 최근에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방이 4개다. 욕실이 3개다. 욕실이 2개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 때는 플러스, 내가 좀 더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저스트를 해서 세일즈 어프로치로 한 가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근의 것을 반드시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최근에 팔린 매물을 기준으로 가격 산정을 하는데 비교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왜냐하면 마켓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전, 6개월 전 그때 팔린 기록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비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려고 하는 집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즉 같은 서브 디비전이거나 또는 같은 서브 디비전에 컴페어러블 프로퍼리가 없을 때에는 반경 1마일 또는 2마일 이런 식으로 거리를 조금 더 확장해서 가서 컴페어러블 프로퍼리를 잡아서 최근에 팔린 솔드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고요. 같은 서브 디비전에 있는데 최근에 팔린 거는 없으나 6개월 전에 팔린 게 있고 9개월 전에 팔린 게 있다. 그러나 그것을 컴프로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켓이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 예전의 가격은 이미 업데이트된 가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기준을 최근에 팔린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가장 시밀러한 비슷한 프로퍼리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지만 좀 더 정확한 기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는요. CMA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손님들께서 이제 집을 팔려고 리스팅을 내놓으실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집을 내놓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이 가격을 받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프레이저, 감정사를 고용해서 집 감정을 하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보통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 그룹에게 그런 문의를 하시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많이 쓰는 리포트의 형식이 Comparative Market Analysis라는 CMA 리포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CMA 리포트는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일즈 어프로치의 방법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팔려고 하는 집, 즉 리스팅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리스팅과 가장 비슷한 comparable property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최근에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가 어프레이저가 세일즈 어프로치로 하는 감정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서 CMA 리포트를 보통 저희가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서 현재 이 리스팅의 밸류는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다뤄야 될 게 뭐냐면은 세일즈 어프로치로 인한 가격뿐만이 아니라 현재 마켓에 나온 뉴 리스팅이 어떤 것인가를 또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새롭게 나온 리스팅들이 내가 팔려고 하는 집에 컴피티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물이라는 것은 마켓에 나왔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리스팅을 했었을 때는 오늘 날짜로 한 CMA 리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산정을 하지만 이것이 마켓에 한 달, 두 달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그 가격 그대로가 변치 않고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매물이 나오고 또 다른 매물들이 솔드가 되면서 가격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가격 변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팔린 프로퍼리에 대한 가격뿐만이 아니라 리스팅을 하실 때에는 새롭게 나온 매물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도 주시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프레이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집을 살 때에는 보통 우리가 어프레이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이어가 융자를 받을 때 융자은행에서는 융자를 줄 때 반드시 집 감정을 해서 융자를 주기 때문인 거죠. 그랬을 때 어프레이저를 누가 하여를 하냐면은 융자은행에서 하여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프레이저는 집 감정을 산정을 할 때에는 인플레이션 없이 가장 안전한 가격선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리스팅을 하는 셀러의 에이전의 자격으로서 CMA 리포트를 작성을 할 때에는 셀러의 베스트, 하이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라든지 CMA 리포트를 통한 집값 산정이 조금 더 하이스트 밸류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세일즈 어프로치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BPO, 즉 브로커 프라이스 오피니언이라는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CMA 리포트처럼 세일즈 어프로치의 방법으로 브로커 프라이스 오피니언 BPO 리포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이 포크로저가 됐을 때 또는 쇼세일이 됐을 때 집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융자은행에서 그게 셀러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의 셀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은행이 로컬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시카고 등지에서 위치되어 있을 때 조지아에 있는 프로퍼티에 대한 밸류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CMA 리포트의 형식과 비슷한 BPO 리포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자체가 세일즈 어프로치의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트 밸류를 기초로 하여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에서 특히 레지던셜 프로퍼티에 있어서 밸류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세일즈 어프로치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코스트 어프로치입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는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이 세워졌을 경우를 감안해서 밸류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새 집이 있어요. 또는 인슈런스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기존에 있던 집이 불이 나서 빌딩 자체가 없어졌을 경우 다시 그 빌딩을 지어졌을 때 우리가 리빌드 코스트를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스트 어프로치는 지금 현재 이거와 똑같은 집을 현재 지었을 때 들어가는 머티리얼 코스트, 컨스트럭션 코스트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현재 땅의 밸류를 같이 합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 약간의 디프리시에이션을 산정해서 나오는 어프로치 방법이 코스트 어프로치 방법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주로 하이스트 밸류를 측정을 할 때 코스트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 컨스트럭션의 경우 보통 코스트 어프로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스트 어프로치는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에서 프로퍼티 밸류를 측정할 때에는 특히 레지던셜 쪽에서는요, 세일즈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고 뉴 홈일 경우는 코스트 어프로치를 참고 자료로 해서 같이 이용하기도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컴 어프로치입니다. 또는 인컴 캐피탈리제이션 어프로치라고도 합니다. 자, 이 경우는요, 인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컴 어프로치로 해서 밸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쇼핑센터, 오피스 빌딩, 아파트먼트 커뮤니티, 이런 인컴이 나오는 그러한 프로퍼티는 인컴 어프로치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밸류를 산정을 하느냐면은 Net Operating Income입니다. Net Operating Income은 NOI라고 우리가 약자로 쓰는데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개 유닛이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90개는 지금 현재 차 있어서 거기에서 임대소득이 나오는데 10채 정도가 비어 있어요. 그 베이컨시 레이시 10채면은 그 부분은 빼죠. 그러면 그로스로 90채에 한해서 들어오는 그로스 리시시 얼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베이컨시 레이트 빼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피라든지 프로퍼티 텍스라든지 인슈런스라든지 기타 비용들을 뺀 나머지가 넷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인컴 어프로치로 인한 프로퍼티 밸류는요, 넷 오퍼레이팅 인컴 나누기 캡 레이스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 캡 레이스는 현재 그 아파트먼트 컴플렉스와 비슷한 경우에 나오는 캡 레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미래에 산정되는 캐시 플로우를 계산을 해서 밸류를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두 가지의 어프로치 방법으로 다시 세분화되는데요. 캡 레이시 높다고 하면 프로퍼티 밸류가 아직까지 올라 있지 않은 낮은 밸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매물이 되겠죠. 또는 캡 레이시 낮은 경우는 그만큼 프로퍼티 밸류가 올라 있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컴 어프로치로 인한 프로퍼티 밸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넷 오퍼레이팅 인컴 그리고 캡 레이트,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저희가 부동산 마켓에서 건물의 밸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하여 감정을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